네, 지금부터 유현미 윤양로 작가님의 2인전 메이커센스 오프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행사 진행을 맡은 윤성갤러리의 김경민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메이커센스 개막식은 작가 소개, 전시 소개, 그리고 아티스트 토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대담에 함께 해주신 두 작가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현미 작가님께서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조속과를 졸업하신 후 1992년도에 뉴욕대학교 창작미술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1994년에는 뉴욕대학 창작미술 APC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예술적 탐구와 창작 활동을 지속해 오시며 독자적인 조형 언어와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오셨고요. 국내외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관람객들과 꾸준히 소통해 오고 계십니다. 네, 유현미 작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미 작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이신 윤향로 작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양로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이신 윤향로 작가님께서는 1986년생으로 2009년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시고 2013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회화를 기반으로 동시대 이미지 환경과 시각 문화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시면서 이 독창적인 회화 언어로 다양한 전시와 연구를 통해 동시대 이미지의 구조와 인식 방식을 확장해 오고 계십니다. 네, 두 작가님 모두 국내외 주요 기관 및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동시대 미술 담론 속에 지속적인 연구와 비평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 그리고 동시대 회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아티스트 토크에 앞서서 이번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본 전시는 일단 기획자 이진명 철학 박사님의 기획 아래 구성되었습니다. 네, 현실의 아날로그 공간을 사진으로 번역하는 유현미 작가님과 이 디지털 스크린 속 이미지를 회화로 번역하는 윤향로 작가님의 2인전입니다. 네, 메이커센스는 동시대 이미지 이론과 포스트 회화, 연출된 사진의 경계를 탐구하는 전시로 네, 두 작가가 각기 다른 매체 접근을 통해 시각적인 감각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데 대해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번 전시에 대해 소감과 작품 세계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현미 작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전시된 작품은 십장생 중에서 신십장생이라고 보통 부르는 작품인데요. 오래전에 한 15년 전 정도의 십장생을 포함한 그 한국 미술의 전반에 관한 것들을 굴럭이라는 그 길상, 한국말로 하면 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십장생 종류를 다시 한번 그 주제로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그렇다면 윤양로 작가님의 소감과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2024년 이후의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동시대 이미징 기술들을 간단하게 다루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되고 그것이 어떻게 추상회화로 번역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탐구하고 있는데 이번 연작들은 전시에서 보여지는 연작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작업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이토록 대단하신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이 전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은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현미 작가님은 이제 십장생도를 모티브로 삼으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질문이 무엇을 모티브로, 십장생이요. 그 십장생은 한국 전통 예술의 한 파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더 그 AI든 혹은 AI를 비롯해서 그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그 인간이 좀 더 사는 것에 대해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것을 최근에 더 관심 있는 분야랑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십장생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국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저 자신도 나이가 들게 되니까 그 오래 사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십장생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새로이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가님께서 십장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뭘까요? 십장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십장생은 원래 그 요소가 있어요. 10가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뭐 사슴이라든지 보면은 거북이도 있고 뭐 학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기호학으로 연결을 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그랗다라고 생각하는데, 동그란 거에 있어서 노란색이면 달이고 그것이 빨간색이면은 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기호학과 전통적인 십장생의 어떤 아이템들을 끌어와서 그 칼라는 전통에서 오는 오방색이라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오방색으로 재해석해서 단순화시키고 또 기호화시키고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 궁금하거든요. 어쩌다가 그 설치해서 사진으로 넘어가고 그림까지 연결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제 작품 아까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설치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것이 그 회화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재미있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학부에서 조각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 대학원에 가서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회화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뭐 조각이든 회화든 사진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미지의 하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분리돼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의 그 매력이 있어서 분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리된 것들을 그 모든 그 매체에 있어서의 매력을 하나로 보여줄 수 있을 수는 없을까라는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설치를 실제로 이제 그 조형물들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 칠을 하고 사진을 찍고 다시 프린트를 하고 또 그 위에다가 오일 페인트를 추가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AI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원한다면 사실상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아날로그적이고 아주 고생스러운 방법으로 이런 것을 구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람객들이 볼 때 충분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객분들은 보통 이렇게 본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저는 작가님의 수양하는 과정이 아닐까,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진 않으신지.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면은 냇가에서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 올려서 구조물 만들고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중력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중력이 맞춰지는 순간에 찍습니다. 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이상한 게 중력에서 무게중심이 맞으면 시각적으로도 볼 때 편안함을 느껴지는 거나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했습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오래 살기 위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은 밸런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옳고 그른 것이 상당히 어떤 것이 옳은지 사실상은 알기가 쉽지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이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녹아드는 거,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현도 작가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윤현도 작가님께서 이전에는 그 디지털 포토샵 작업을 할 때 캐릭터를 사용했던 걸로 유명하십니다. 이번에 오키나와가 배경이 되었던데 오키나와에서 특별한 경험이나 아니면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작업들은 어떤 캐릭터가 드러난다기보다는 대중매체에서 제가 자라면서 보았던 여러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그 이미지들을 추상화를 통과하면서 살펴보는 회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2024년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연히 리서치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이번 이제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리서치 트립에서 작가 친구들이랑 같이 오키나와에 방문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오키나와에서 정말 관광 차원에서 두 개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동굴, 그러니까 여기 전시장의 벽면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치비치리가마 시무쿠가마라는 장소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동굴은 간단하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1945년에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역사가 쓰여지게 된 장소예요. 말하자면 미군이 상륙하면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학살할 것이다라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세뇌가 있었어서 한 동굴에서는 대피했던 주민들이 집단 자결을 하는 일이 발생했고 다른 한 동굴에서는 서로 되게 오랜 대화 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너무 같은 날 너무나 다른 역사가 쓰였던 그런 동굴에 방문을 하게 되었었어요. 사실 지형 때문에 동굴이라는 그 지형의 형태 같은 것에 매료가 되어서 처음에는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기 위해서 그 내비게이션에 이제 주소지를 입력을 했는데 웹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두 개의 동굴이 제주 4.3 사건처럼 너무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후대에 여러 연구들이 있는 장소, 너무나 잘 알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발견한 글귀가 저한테 너무 큰 경험으로 다가왔었어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키나와의 그런 그 장소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일본어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되게 굉장히 어린 아기를 이제 혼자 키우고 있었고 그러면서 생과 사에 대한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 했던 작업들은 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탐구하고 정리하고 그걸 회화사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의 회화들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그냥 너무 이전과 다른 작업들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제 뭔가 탐독했던 게 기시마 사이코라는 연구자가 썼던 그 오키나와에 관련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그 개인사가 어떻게 역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역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자인데 그런 글들 혹은 그런 연구들에서 좀 저의 회화 방향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 좀 많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작품에서 어떤 작업 방식을 사용하는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유현미 선생님의 작업 방식도 그렇고 제 작업의 과정들도 그렇고 사실 되게 굉장히 뭐랄까 전통적인 회화 만들기의 방법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아닌 것을 회화의 어떤 방향으로 보고 만들어지는 전시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했었어요. 기획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과 전시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처음 작업을 발표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매체를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는 화가라고 얘기를 하고 우기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아웃풋이 회화라는 형태 안에서 이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사실 제 그림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잉크젯 프린트로 인쇄를 하고 그 위에 붓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도구들로 물감을 층위를 쌓아서 그림을 그려낸 다음에 그 위에 붓이 아닌 또 다른 도구들로 이제 점 같은 형태의 드로잉을 해가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근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의 회화를 볼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경로로의 고민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화는 스크린샷이라고 작가님께서 본인을 명심했을 때 저는 어떤 작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회화의 굉장히 작은 분야를 오랫동안 살펴보고 마침표를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계속 여러 가지 주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싶어요. 작가님의 모습들도 너무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작가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작가님들께서 이번 작가를 전시를 같이 진행하면서 소감. 저는 이미 말한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까 전시장이 너무 장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앞으로도 이 물 수성못이라고 하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뭐 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바이브가 상당히 그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같이 전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의 시각 언어의 폭을 동시대 이미지의 구조와 감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사를 마무리하도록